박소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지금 땀을 많이 흘리시는 거, 특히 주무실 때 땀을 흘리시는 걸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땀도 문제지만 두통이 있으신 거, 그다음에 지금 연세가 70세신데 40대부터 호르몬제를 계속 복용을 하고 계신 걸로 봐서는 뭔가 전체적으로 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혈의 분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광범위하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땀이 많이 흘리는 것, 피를 흘리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의학적 이론 중에서 한혈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땀과 혈액은 같은 근원이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인체에서 어떤 땀, 뭐 대소변, 그다음에 뭐 침, 그다음에 뭐 혈액 이런 모든 게 진액이라는 이런 몸을 수분을 이루는 총칭해서 한의학적 단어로 진액이란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진은 우리가 땅구멍이 열렸을 때 밖으로 나오는 거, 그걸 진이라고 하고, 액은 몸 안에서 각 장부에 또는 뼈에, 관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어떤 액체 성분을 액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진액은 사람이 음식물을 먹어서 이게 비위 기능, 장부의 기능을 통해서 어떤 영양 물질로 변해서 겉으로는 뭐 땀이나 대소변으로 뭐 배출이 되고 침으로도 배출이 되고, 안으로는 장부나 관절, 뼈 속에 저장되고 어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진액은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지만 겉으로 나오는 땀이나 어떤 소변, 그다음에 혈액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는 어떤 진단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혹시 이 환자분처럼 비정상적인 땀이 흐른다거나 아니면 소변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진액의 밸런스가 깨진 경우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네, 인체 내부의 곳곳으로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진액인 만큼 소실되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보충해주는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들 더워서 흘리는 땀도 있고, 뭐 아프거나 식은 땀이 난다. 그쵸. 이렇게 다양한 땀 종류가 맞아요. 있잖아요. 긴장했을 때 땀을 흘리기도 맞아요. 하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상황에서 땀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소연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 땀도 분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땀은 사실 크게 생리적인 땀과 병리적인 땀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리적인 땀이라는 거는 사람이 몸에서 체온이 올라가면 뭔가 이 몸 안에서 열을 식혀주는 기전이 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땀의 형태로. 그래서 땀이라는 거는 열이 났을 때 땀을 배출함으로써 체온 조절도 하고, 그다음에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설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피부 쪽으로 축축하게 해서 피부에 영양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런 병리적인 땀은 이런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다한증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땀이 너무 안 나는 무한증일 경우 때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병리적으로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는 전신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대표적인 질병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결핵, 그다음에 우렬성 심부전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질환이 전신적으로 다한증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먼저 그런 질환이 없는지 먼저 체크를 조금 해보셔야 되고, 반대로 무한증 땀이 안 나는 병은 몸에 땀이 안 나면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그다음에 이 뭔가가 몸 안에서 열 조절이 안 되니까 화가 쌓이는 증상,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심하면 몸 안에서 약간 진액의 어떤 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습열 혹은 담읍이라는 형태로 비정상적인 어떤 진액의 뭉침이 생기거든요. 그게 얼굴로 올라오면 여드름이 될 수도 있고요. 피부로 와서 피부 반진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심하면 화가 너무 많다 보면 굉장히 불안하거나 어떤 우울증이라거나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리적인 땀이 흐르면 그 땀 치료 이전에 이 땀이 왜 이렇게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오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이 병리적인 땀을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갱년기 증상과 땀, 실제로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갱년기라고 하면 이 갱년기가 고칠갱, 다시갱, 이 말은 여성 호르몬이 잘 나오는 여자들의 청장년층에서
여성 호르몬이 점점 없어져서 결국에는 안 나오게 되는 여성 노년으로 가면서 이 몸이 이렇게 적응을 하는 단계를 갱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아나운서님께서 갱년기 치료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갱년기 치료제라고 알고 드시는 이 약은 치료제라기보다도 외부에서 여성 호르몬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몸이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는 단계에서 안 나오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몸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외부에서 여성 호르몬을 주입을 해버리면 몸이 적응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일단 말초 혈관에 작용을 해서 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 작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다 보면 당연히 이 말초 혈관에 수축과 이완하는 그런 작용이 조금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안면 홍조증,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아니면 이 체온 조절 중추가 좀 문제가 생기면서 더웠다 추웠다. 그 당연히 몸이 더워지면 땀이 나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인 경우에 거의 한 75% 정도가 본인도 그렇고 외부에서 열을 재봤을 때 한 75% 정도는 실제로 열이 올라가는 그런 작용을 그런 단계인데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체온 조절을 위해서 땀이 많이 나니까 갑자기 열이 오르고 갑자기 땀이 나는 증상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계속 이렇게 여성 호르몬제를 드셨다 보니까 몸이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중추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 도안 증세가 밤에 자고 일어났을 때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이런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좀 증상을 호소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갱년기 여성, 이 환자분은 70세지만 한 50대 갱년기 여성에 준하는 치료를 조금 받으시면 땀이라든지 어떤 두통이라든지 갱년기 증상이나 이런 증상이 조금 해결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네, 50대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치료를 받으면 이런 갱년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여성 호르몬은 사실 이 가장 몸에서 뿌리가 되는 신장에서 나오는 건데 한방에서 말하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변을 만들어주는 단순한 신장이 아니라 생식 기능을 포함하는 그다음에 몸의 가장 뿌리가 되는 엑기스 정수라고 하는 신정이라고 하는 게 저장이 돼 있는 장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폐경이 되고 갱년기가 되면서 일단 이 신정이 말라가면 당연히 몸에는 물과 불의 균형이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정은 어떤 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액이 줄어들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몸에 열이 많이 뜨는 허열 증상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인체의 기전상 허열이 뜨게 되면 이 열을 다시 끄기 위해서 땀이 나게 되죠. 땀이 나면 다시 또 이 음액은 더 줄어들게 되고 다시 허열은 더 뜨게 되고 그러면서 이 물과 불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방 치료로서는 이 몸에 신정 음액을 보충해주고 이 허열이 뜬 이 허화는 꺼주는 자음 보음과 청열, 사화를 동시에 시켜주는 일단 한약 복용이 굉장히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한의원에 가시면 면역 약침 중에서 수승화강이라는 약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약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허열이 뜨는 거는 가라앉혀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신정을 보충해주는 약침요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의원에서 뭐 침이나 부항 이런 역할은 전체적으로 이 물과 불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하다 보면 이 기혈순환, 경락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장부 기혈순환을 조금 도움을 주는 침치료와 부항치료, 뜸치료를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이 환자분을 비롯해서 땀이나 어떤 체액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그다음에 이렇게 갱년기 증상으로 오랫동안 여성 호르몬제를 아직도 드시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한방치료를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러한 치료와 함께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일 사실 이게 화해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본인은 스트레스 조절을 하시고 주변의 가족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도록 좀 도움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이 열을 조장하는 어떤 음식, 뭐 매운 음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커피라든가 조금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몸에 이제 음액을 만들어주는 차로 드실 수 있는 거, 무슨 둥글레차라든지 구기자차, 산수유차 좀 드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음식에서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갱년기 증상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포함된 석류라든지 검은 콩류, 그다음에 이런 칡차 이런 거를 조금 드시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몸에 열은 많고 좀 물기는 부족하니까 과일 중에서는 배라든지 수박 같은 이런 과일이 좋고, 야채 중에서는 양상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렇게 밤에 열이 나고 땀이 나다 보면 좀 숙면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주무시기 전에 좀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허열이 뜨다 보면 이 아래쪽은 차가워지고 위쪽은 이렇게 자꾸 뜨거워지는 어떤 이 물과 불의 균형이 깨지니까 이런 경우는 좀 반신욕 같은 걸 조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합곡하고 혈자리 다양한 곳에 많이들 쓰이는데 합곡하고 같이 쓰이는 응용할 수 있는 혈자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조금 전에 남재원 원장님께서 합곡과 태충을 같이 이렇게 주로 배합을 한다 그랬는데, 그쵸. 보통 합곡은 소화 갑자기 급체를 했을 때 잘 쓰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급체를 하면 뭐라 그러죠? 손가락을 주로 따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손가락 따는 자리를 이렇게 환자분들이 와서 보면 좀 정확한 자리를 잘 모르시는데, 가장 뭐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혈자리는 이 소상이라 그래서 여기 이 검지손가락 중에서 이 손톱에 이 세로면과 가로면을 이렇게 찍다 보면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하고 양쪽 그 자리하고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에 마찬가지로 발톱에 세로면과 가로면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그 지점에 바늘이나 혹은 집에 난셋이라 그래서 볼펜처럼 생기는 거, 그걸로 따주면 좀 소화에 급체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급체를 해서 가운데가 꽉 막히면 열이 위로 올라와서 열이 굉장히 나면서 보통 급체를 하면 머리도 같이 아프시거든요. 그쵸. 이럴 때는 난셋으로 가장 머리의 위쪽 이 귀 끝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이 가운데 얼굴 정중앙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 혈자리가 백회라는 혈자리인데, 그 혈자리 주변을 이렇게 난셋으로 사이를 조금 해주면 열이 내려가면서 조금 이렇게 답답한 게 풀릴 수가 있으니까 백회, 그다음에 손가락, 손톱, 발톱, 소상, 음백 이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면 급체라든지 두통에 좀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